자, 이번에도 또 이제 특이한 또 방정식입니다. 부정 방정식 부정 방정식. 자, 부정 방정식은 어떻게 보면 그죠? 부정, not 이래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해지지 않는 방정식이다 이래 생각하면 돼요. 정해지지 않는 방정식. 그럼 이게 정해지지 않는 방정식 그럼 정확하게 어떤 뜻이냐? 그럼 실전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1차 방정식을 풀면 근이 그죠? 근이 이제 한 개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죠? 한 개라고. 근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는 근보다 다르게 나오면 그게 이제 부정 방정식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은 보통 보면 근이 몇 개 나옵니까? 2개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더 나오는 거죠. 막 3개 나오고 4개 나오고 아니면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보통 예상하는 근의 개수보다 다르게 나오면 그럴 경우에 그걸 이제 부정 방정식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는 간단해요. 조건을 덜 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좀 애매하게 주니까 답이 될 수 있는 항이 여러 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부정확한 식을 푸니까 답도 부정확하게 여러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주면 정확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정식이 정확하게 줬는데 막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조건 자체가 애매하니까 답이 이렇게 널리 이제 퍼져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정 방정식에는 크게 정수 조건하고 그죠? 실수 조건이 있는데 정수 조건하고 실수 조건이 있는데 얼핏 보면 실수 조건이 어려울 것 같아요. 당연히 정수보다 실수가 복잡하니까. 자, 근데 이제 이게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정수 조건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수 조건은 범위를 조금이라도 좀 애매하게 주긴 하지만 좀이라도 이제 틈이 있으면 그냥 쉽게 말해서 답이 무한대가 돼버려요. 왜 실수니까. 그래서 실수 조건은 오히려 애매한 듯 주면서도 정확하게 줍니다. 애매한 듯 하면서도 정확하게 줘요. 그래서 실수 조건의 문제는 답이 한 개로 탁 찍혀버려요. 답이 여러 개 못 나옵니다. 여러 개 나오면 얘는 그냥 무한대로만 나온다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의미가 없는 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수 조건이 좀 정확하게 주어져서 답이 한 개로 탁 떨어지고요. 정수 조건은 정수라는 게 그죠? 범위를 줘도 그 안에 있는 정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조금 애매하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실전 문제에서는 정수 조건이 조금 더 어려워요. 오히려 반대로. 자, 그럼 풀이를 어떻게 하느냐? 자, 이거는 설명해도 좀 애매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됩니다.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정수 조건은 인수분해 형태로 풉니다. 인수분해 형태로. 근데 이게 정확하게 인수분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약간 좀 억지로 만들어야 돼요. 억지로. 그러니까 강제로 인수분해식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요거 정수 조건을 풀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실수 조건은 또 완전 제곱식이에요.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풉니다. 크게 요거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완전 제곱식 만드는 게 잘 눈에 안 보일 때도 있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 이제 판별식 씁니다. 판별식. 요거 이제 문제 풀어가면서 요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제 보면 될 겁니다. 좀 어려운 문제에서는 정수 조건에서도 판별식 들어가는 경우 있습니다. 정수 조건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은 애매하기 때문에 진짜 애매하게 내면 많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그냥 이제 기본 문제 익히는 걸로 이제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정수 조건 한번 해볼게요. 자, 정수 조건은 방정식일 때 만족시키는 양의 정수 xy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제 부정 방정식이 조건이 적게 준다는 거를 했죠. 조건을 애매하게 주니까 이제 식이 여러 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약간 이제 부가 설명을 할게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x는 뭐 그러면 답이 딱 나오죠. 근데 이제 하나의 시간에 만약에 문자가 두 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제 되게 애매하죠. 답될 수 있는 게 여러 개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을 적게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거기에다가 이제 여기에 정수 조건, 뭐 이런 식으로 양수 조건, 음수 조건,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하여튼,
이런 부정방정식은 식을 이렇게 하나를 뚝 주고 보면 그죠? 이렇게 문자가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안 풀립니다. 이거는. 그죠? 이게 풀리려면 식 하나가 더 있어야죠. 그죠? 연립을 하든 간에 뭘 하든 간에. 근데 식 하나에 문자 두 개 있으니까 이제 이게 이제 부정인데 근데 조건을 주는 거죠. 그냥 이렇게 막 풀어라는 게 아니고 여기에 그 대신에 xy는 양의 정수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조금 이 답이 확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실수다 이러면 얘는 이거 못 풉니다. 여러분들 이거 못 푸는 거예요. 실수 조건은 맘대로 주는 거 아닙니다. 자, 하여튼 정수 조건이 이래 있으면 자, 정수 조건은 이렇게 푼다고 그랬습니다. 강제로 인수분해한다. 뭔 말인지 알겠죠? 강제로 인수분해한다. 그러면 강제로 어떻게 인수분해하느냐?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xy가 있습니다. y 있죠? 그럼 일단 이게 y를 이렇게 x를 이렇게 하나 빼버려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 뒤에 식에도요. 무조건 이게 들어가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 식이 들어가게. 무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x제곱이 있잖아요. 그죠? 그 3은 일단 옆으로 넘겨놓을까요? 자, 여기서 x-1이 되게 하려면 여기에 무조건 마이너스 1이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무조건. 왜? 그래야지 얘가 x-1, x 플러스 1 돼서 얘하고 같아지죠.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들어왔으니까 결국은 플러스 1 된 거니까 여기도 이쪽에도 이제 플러스 1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어떤 모양을 만든 다음에 그 모양하고 똑같은 모양을 이 뒤쪽에 강제로 만드는 거예요. 강제로 만들면 얘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그죠? x 마이너스를 이렇게 묶어내고 인수분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제로 인수분해 모양이 된 거예요. 단 0은 아닙니다. 0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왼쪽 식을 이렇게 정수 조건은 어떻게 한다? 강제로 인수분해한다.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 나오면 그 모양을 무조건 뒤에 억지로 끼워 넣어서 맞춘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결국은 정수고 정수거든요. 왜냐하면 정수 빼기 1, 뭐 정수 빼기 정수 빼기 1. 결국 정수입니다. 그래서 정수끼리 두 개를 곱해서 4가 된다. 그걸 찾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얘가 x가 양의 정수이기는 한데 여기 마이너스 x도 있으니까 이게 좀 애매합니다. 이게 양의 정수 같으면 1, 4, 2, 2, 4, 1 이거밖에 없는데 혹시나 이게 마이너스 x 들어가서 그죠? 얘가 음수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그죠? 이 경우도 다 해주긴 해줘야 됩니다. 이 식이 좀 애매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x로.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4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수에서 곱해서 4 되는 건 다 찾았습니다. 더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거 1 되려면 x는 2, x가 2입니다. 그럼 4 되려면 y는 7 이런 식으로. 알겠죠? 또 요건 2 되려면 x는 3. 그럼 x가 3 들어갔을 때 그죠? 2 되려면 얘가 4니까 y는 6 이렇게. 4 되려면 5. 5 되면 6이죠. 6인데 4 돼야 되니까 얘는 10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잠시만요. 4 되면 3. 5 돼야 되고 5면 마이너스 6인데 잠시만요. 마이너스 6인데 1 되려면 얘 7이면 되네요. 그죠? 7이면 되네요. 맞을 겁니다. 그죠? 그 마이너스 1 되려면 x는 0. 그러니까 이거는 양의 정수니까 이거 안 되고 마이너스 2 안 되죠. 그죠?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 얘 잠시 이거 바뀌었네요. 여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입니다. 요것도 마이너스 마침 요거 세 개는 안 되네요. 해보니까 혹시나 이제 이것 때문에 그죠? 한번 해본 겁니다. 근데 하여튼 이쪽은 안 됐네요. 자,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x는 2 그죠? 2면 1 y는 7 7 빼기 3은 4 그 다음에 이렇게 3, 6, 5, 7 자, 요렇게 이제 쌍이 요렇게 세 쌍이 나온 겁니다. 물론 이건 더 나올 수도 있죠. 하여튼 요런 식으로 여러 개의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요게 이제 부정 방정식입니다. 문제가 뭐 비슷한 건데 하여튼 뭐 하나 더 풀어볼게요. 밑에 거도
이건 223번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하는 건데, 자 봅시다. 두 근이 정수입니다. 두 근이 정수. 그럼 이제 이래서 뭐 AB라고 했을 때 AB를 이제 정수라고 보는 겁니다. 정수. 자 그러면 보세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이제 두 근을 더하면 마이너스 m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부호 바꾼 거니까 그죠? 두 근을 곱하면 m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두 개를 이제 풀어야 되는데 봅시다. 이걸로 할게요. 뭐 m은 그죠? ab 마이너스 1이죠. m은 그죠? ab 마이너스 1. 이걸 이제 여기 대입을 할게요. 그러면 a 플러스 b에 마이너스 ab 플러스 1에서 이제 플러스 2. 자 그럼 넘어가면 ab를 이제 앞에 적을게요. 이렇게 b 이제 이거는 이제 그냥 일단은 여기 둡시다. 일단은 자 그럼 이제 풉니다. 계속. 자 이게 정수 조건이니까 a로 묶어내면 b 플러스 1이죠.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한다? 강제로 만든다. 강제로. 그럼 b가 있으니까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럼 1 들어가면 얘는 이제 3. 왼쪽에 1 더해줬으니까 이쪽도 1 더해줘서 3. 그럼 얘는 a 플러스 1 그죠? b 플러스 1 3 요렇게 되죠. 자 그럼 a, b가 정수라 그랬거든요. 뭐 양의 정수, 음의 정수 이런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정수라 그랬으니까 3 되는 거는 1, 3, 3,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 3 되려면 그죠? 0, 2, 3, 1 되려면 이쪽이 이제 2고 0이고 마이너스 1 되려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되려면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거꾸로 이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풀다 보니까 밑에 약간 겹쳤네요. 요렇게 이제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과 계수의 관계 살짝 이용해서 두 근이 정수되게 이렇게 한다. 요 문제도 꽤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봤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실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인데, 자 이거는 자, 이 필수 예제보다는 이 필수 예제는 보다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먼저 이걸 풀고 위에 걸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는 224번을 먼저 풀고, 자 실수 조건 그죠? 봅시다. 식을 이렇게 하나를 줬는데 x도 있고 y도 있고 두 개가 나와요. 뭐 이거 최소값 문제도 아니고 최소값이면 그죠? 그 완전 제곱식 만들고 옆에 그 상수 나오면 이제 그게 그냥 최소값이고 뭐 이렇게 우린 해봤잖아요, 그죠? 자, 근데 그거 아니고 그냥 이거를 만족시키는 실수 x가 y 값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 방정식을 풀으라는 거예요, 그냥. 식은 하나에, 그죠? 문자는 두 개고. 자, 이런 경우에는 겠죠? 자, 이 식은요 무조건 제곱 더하기 제곱은 0꼴이 돼요. 이건 거의 무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이 문제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정수 조건은 이렇게 범위가 좀 있어도 그죠? 정수라는 제한 조건 때문에 답이 몇 개 안에서 떨어지는데 실수는 아주 작은 범위라도 결국은 답이 무한대로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대충 문제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은 무조건 이걸로 간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완전 제곱식을 어떻게 만드느냐 한번 잘 볼게요. 이게 조금 보면 알 수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요렇게 모양이 되고 뭔가 요게 남아서요. 여기서 2x제곱 있잖아요. 요거를 한 개 떼서 여기 하나는 여기 놔두고 한 개 떼서 요 뒤로 이렇게 보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2x제곱에서 하나만 이렇게 쓰고 x제곱 2xy 플러스 y제곱 그 다음에 남은 x제곱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 이렇게.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y의 제곱이 되고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럼 알죠? 제곱 더하기 제곱이 0 되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얘가 0 되고 얘가 0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죠? 음수 되면 맹제곱 돼도 양수 되니까. 그러니까 제곱을 더해서 0 되는 방법은 이거 0하고 이거 0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x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뭡니까? y는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실수 조건이 이렇게 답이 하나로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말했을 때 오히려 실수 조건이 정수 조건보다 더 쉽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실수 조건은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정수 조건은 근데 얼마든지 답이 이렇게 커질 수 있고 변형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거 좀 건드리기 힘듭니다. 조금 까다로워요, 이거보다 더. 자,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완전 제곱식이 되는데 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모양을 내가 못 찾으면 그럼 선생님 어떻게 풉니까? 못 찾으면. 자, 그럴 경우에는 판별식을 쓰면 돼요. 뭐냐 하면 이게 실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제 x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면 2x 제곱 그 다음에 2y 플러스 2의 x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1은 0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2도 묶어낼게요. 그러면 이래 묶어내면 자 봅시다. 얘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보는 거예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 y는 x에서 x가 아니니까 얘를 일단 개수로 보는 거죠. 일단은 이 x라는 문자를 기준으로 보면 그럼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이게 실수 xy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를 풀었을 때 얘가 x가 이게 실근이 나와야 돼요. 실근이 실수 xy니까. 자, 그러면 실근이 나오려면 당연히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중근도 포함되니까. 자, 그럼 이걸 판별식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4분의 d 되니까 y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2의 그죠? y제곱 플러스 1 요렇게 되겠네요. 예.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그러면 y제곱 2y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y제곱 마이너스 2 이래 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없어지고 플러스 2y 마이너스 1. 자, 부호 바꾸면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부동호 방향도 바뀌죠. 그럼 이겁니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 자, 보세요. 제곱인데 0보다 작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같은 경우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게 얼마다? y는 1이다. 이렇게. 그게 이제 우리가 처음에 구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걸 알면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자, 근데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걸 모르면 판별식으로 풀면 돼요. 그 대신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그럼 y 구했으면 x는 어떻게 구합니까? 자, 귀찮지만 x도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y에 대해서 또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y 제곱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2xy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 자, 이렇게 y에 대해서 정리하고 이 y도 실수니까 역시 이거를 또 판별식 0보다 크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마저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그럼 t는 4 이렇게 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x제곱 없어지고요. 그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되고 자, 당연히 이제 부호 바꾸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0보다 작아지고 x 플러스 1의 제곱은 이렇게 돼서 그죠? 제곱이 0보다 작아지지는 않고 0 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x는 마이너스 1이다. 자, 이렇게 이제 원래 값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실수 조건은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래야지 빨리 풀죠. 모르면 어떻게 한다? 판별식으로 좀 고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밑에 확인 체크가 필수 문제예요. 이거는 필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건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오히려 바뀌었어요. 이게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자, 하여튼 이거를 볼게요. 자, 역시나 그죠? xy 있고 방정식을 풀래요. 식은 하나 주고 그 다음 이번엔 실수 조건입니다. 실수 조건.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쵸, 완전 제곱식을 찾으면 돼요. 완전 제곱식을 이 식에서 완전 제곱식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미리 말하자면 이 식에서 완전 제곱식 찾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차라리 이건 안 찾는 게 나아요. 이게 별거 아닌 거 같죠? 별거 아닌 거 같죠? 이 그냥 밑에 풀이 보여줄게요. 이게 이거를 그죠?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뭐를 넣느냐면 y-1의 제곱을 넣고 빼고 해야 돼요. 이거를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진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게 넣어서 이게 이쪽으로 완전 제곱식 되고 이거 이쪽으로 완전 제곱식 된다는 거를 생각하는 게 이거는 거의 생각하기 어려워요. 이거는 이게 완전 제곱식 되면 되기는 되는데 이게 완전 제곱식 되면 얼마나 쉽습니까? 이렇게 되면 y는 마이너스 1이고 그죠? 마이너스 1 넣으면 이게 플러스 2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 넣고 너무 쉬운데 문제는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될 때 이거를 생각하기가 너무 지나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쵸? 혹시나 이래 되면요, 예, 과감하게 딱 생각 접으시고 생각 안 나면 판별식 쓰면 됩니다. 보면 x제곱 그죠?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y제곱 플러스 2는 0 이렇게 요거 4분의 d 그죠? x 마이너스 1의 제곱 여기 y입니다. 그죠? x로 묶었으니까 y죠 당연히. 그러니까 y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이게 이제 0보다 크다 이래 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마이너스 2y제곱 마이너스 2 대충 쉽게 나옵니다. 이게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 그죠? 이게 이 자체가 금방 이렇게 되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이다. 어느 정도 이제 예상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하나 찾고 그 다음에 y값 x값 찾으려면 이제 y로 정리해야 되죠. 2y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x제곱 2x 플러스 2는 0. 자 이것도 4분의 d 하면요. 그죠? x제곱 마이너스 ac 앞에 2 있네요. 2에 x제곱 2x 플러스 2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바로 계산하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그럼 이게 x 플러스 2의 제곱이 0보다 1에 되겠죠. 이거 뻔하게.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가 답이구나.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을 찾으면 좋은데 그죠? 이렇게 진짜 안 찾아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아주 특별한 문제예요. 웬만하면 찾아지는데 이렇게 안 찾아지는 문제도 있어요. 이제 이럴 경우에는 너무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죠? 깔끔하게 이렇게 판별식으로 푸는 게 훨씬 빠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또 안 나오긴 했는데 자 정수 조건에서도요. 정수 조건에서도 판별식 쓰는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정수 조건에서도. 그래서 정수 조건도 무조건 그 강제로 인수분해서 푼다. 맞는데 이것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요런 방법도 쓸 수 있구나. 요런 거는 좀 넣어 두세요. 머릿속에. 예. 뭐 직접 지금 다루기는 좀 문제가 어렵기도 하고 그죠? 꼭 뭐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래도 이제 요렇게 풀 수도 있다. 요 정도로 이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